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보통 어렵고 두껍고 심지어 근처에도 가기 싫은 책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 책의 핵심은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일하고 힘든데 왜 세상은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걸까? 마르크스는 이런 모순을 풀기 위해 당시 자본주의 사회를 마치 과학자가 생물체를 해부하듯 철저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를 거대한 이론의 집합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자본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들을 가능한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며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마르크스가 왜 그 구조를 비판했는지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르크스가 주목한 것은 상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이 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품을 사고 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기능, 즉 사용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가 하는 교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마르크스는 보았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오로지 얼마에 팔리느냐로 의미가 결정되고 심지어 인간의 노동마저도 시장에서 사고파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이때 노동은 노동력이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지만 노동자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치는 노동력 가격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하루치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노동자가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상품의 가치는 3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액 20만 원, 즉 노동자가 받지 못하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부분이 바로 잉여가치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핵심을 잉여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고 자본가는 그 노동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빼앗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때 잉여가치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자본가의 욕망은 끊임없이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임금은 통제됩니다. 기술 혁신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더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경쟁이 격화될수록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더 저렴하게, 더 오래 일하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고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의 축적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본은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삶을 잃어가며 점점 더 소외됩니다. 마르크스는 이 소외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과 멀어지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과도 단절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활동에서 소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내가 만들어낸 모든 성과는 회사의 것이 되고 나는 그저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되는 현실. 마르크스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노동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활동이어야 하지만 자본주의는 노동을 인간 해방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억압의 수단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발전이 스스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부분입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자본은 거대하게 집중되고 작은 기업들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불균형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결국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기존의 체제를 뒤흔드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 부분은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론이 단순히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혁명을 주장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실 마르크스의 중요한 목적은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구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불평등이 반복되는지, 왜 사람들이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그것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분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 구조 분석을 통해 사회의 움직임을 밝혀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보다 훨씬 발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실이 자본론이 분석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임금 정책, 부의 집중, 자동화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 끊임없는 속도 경쟁 같은 문제들은 잉여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마르크스의 분석이 15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자본주의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마르크스는 그 구조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질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본론은 단순한 경제학 책이 아니라 세상의 작동 원리를 해명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게 만드는 철학적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